자, 복잡한 내용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기업, 디즈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뜨거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디즈니의 그 마법 같은 시절은 다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위기가 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우선 디즈니의 미래를 밝게 보는 쪽, 그러니까 불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2026년에 디즈니는 뭐가 다르냐?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가입자 몇 명 늘었다 이런 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버는 회사로,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변화예요.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주가는 한 100달러 정도인데 목표 주가는 15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와, 상승 여력이 꽤 크죠? 특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바로 70억 달러 어치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금도 준다는 계획이에요. 이건 우리 회사 돈 잘 벌고 있으니 믿어달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PE라는 지표,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7배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더 이상 미래에 잘할 거야 같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디즈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을 보고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탄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디즈니의 진짜 힘이죠. 보시면 테마파크나 리조트 같은 익스피리언스 부문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 돈으로 아직은 투자가 더 필요한 스트리밍 같은 신사업들을 든든하게 밀어주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구조예요. 자, 이렇게 디즈니가 내실을 다지고 있는 동안 다른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업계의 다른 거물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디즈니랑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둘 다 미디어 업계의 공룡인데 2026년을 향한 전략, 그러니까 투자 철학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디즈니가 안정을 택했다면 워너는 그냥 올인이에요. 대담한 도박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차이는 시장의 평가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디즈니 PE가 17배라고 했죠? 근데 워너브라더스는 무려 140배가 넘어요. 이게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 회사는 곧 다른 회사에 팔릴 거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보다는 M&A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넷플릭스는 이 M&A 전쟁에서 슬쩍 발을 빼고 아주 영리한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굳이 돈 많이 써서 다른 회사를 사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잘하던 거나 더 잘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 플랫폼에 광고 모델 붙여서 수익 늘리고 운영 효율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대충 살펴봤습니다. 디즈니, 워너, 넷플릭스 다들 나름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전략과 계산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정말 거대한 기술의 쓰나미가 지금 해안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AI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스트리밍 전쟁은 뭐였나요? 결국 가입자 전쟁이었어요. 오직 딱 하나? 우리 가입자가 몇 명이다? 이걸로 싸웠잖아요. 누가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느냐? 그게 유일한 성공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입자 몇 명 더 모으는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건 전쟁입니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창작 디플레이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AI 때문에 컨텐츠 만드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엔 수백억씩 들여서 하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화려한 CG 있잖아요. 그걸 이제 10%, 20% 비용만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학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운전하느라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전부 다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즉 스크린 타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죠. 자, 그런데 AI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의 강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디즈니 제국의 심장이자 가장 튼튼한 방화벽이라고 생각했던 것, 바로 그 수많은 캐릭터들, 즉 IP의 가치를 지켜주던 해자가 말라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문 자료에서 디즈니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정말 뼈 아픕니다. 거대한 IP 자산 위에 앉아서 최신 기술을 쇼핑하는 부유한 노신사. 이 비유가 뭘 의미할까요? 디즈니가 과연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가인지 아니면 그냥 돈 많아서 남이 만든 기술을 사오는 소비자에 불과한 건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금까지 디즈니를 먹여 살린 가장 큰 자산, 그 수많은 IP들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큰 짐,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AI를 이용해서 미키마우스만큼, 아니 어쩌면 더 매력적인 캐릭터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그때도 미키마우스가 지금처럼 특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무서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AI가 아니라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인공 일반지능, AGI가 진짜로 등장했을 때 과연 디즈니 같은 회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무서운 건 AI가 영화를 만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AGI가 바로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취향에 100% 맞는 완벽한 영화를 그냥 주문 즉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열광했던 겨울왕국이나 어벤져스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최종 승부처가 명확해집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보세요. 이들은 AGI라는 뇌부터 시작해서 운영체제, 플랫폼, 그리고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까지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파이프라인을 수직으로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디즈니는요? IP와 테마파크라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산에 기대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바로 디즈니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알트리아가 되는 겁니다. 알트리아는 거대한 담배 회사 이름인데요.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성장은 멈췄고 더 이상 새로운 영감을 주지도 못하죠. 그냥 과거의 향수와 유산을 파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디즈니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은 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2040년의 디즈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가슴 뛰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저 20세기는 상대반했지라고 회상하게 만드는 화려하지만 심장이 멎어버린 박물관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에 바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